겨울왕국2에선 4가지 정령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정령들은 사원소설을 기반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사원소설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바람, 불, 물, 흙 이렇게 4가지 원소로 우주의 만물을 이룬다는 이론입니다. 겨울왕국2에서는 이 4개 정령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디즈니만의 특색을 입혔는데요. 먼저 불의 정령 브루니입니다. 불의 정령 브루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엄청난 포스로 등장했는데요. 엘사가 진정시키고 나서는 깜찍한 외모에 애교까지 너무나도 귀여운 캐릭터였죠. 이 브루니의 모티브는 바로 불의 정령 살라맨더입니다. 탈무드에서 살라맨더는 7년간 불타던 장소에서 태어난 존재, 그것의 피로 피부를 문지르면 불의 면역을 갖게 된다 라고 묘사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비치는 정말 특이하게도 살라맨더의 신체를 분석했는데요. 소화기관이 없고 불을 먹고 산다, 피부를 불태워서 새 피부를 재생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브루니 역시 살라맨더처럼 도롱뇽의 외형을 하고는 있는데 전설 속의 살라맨더하고는 구별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겨울왕국2의 애니메이터 팀은 브루니의 모습을 작업하면서 도마뱀, 도롱뇽 등 파충류의 모든 움직임을 참고했고 가능한 더 귀엽고 재밌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의 흉측한 외모 대신에 작은 체구에 구슬처럼 커다란 눈에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니는 불을 상징하는 문양이 등에 그려져 있고요. 이 등에서는 불을 뿜어냅니다. 뭐야 이거 부케인이야? 항상 체온이 높은지 차가운 올라프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엘사가 만들어준 눈가루에 몸을 파묻고 몸을 식히는 걸 좋아하는 깜찍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렇게 불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미지에다가 귀여운 외모의 브루니, 이런 반전 포인트가 매력적인 불의 정령 브루니였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정령 게일입니다. 엘사 일행이 마법의 숲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정령인데요. 엘사의 어머니 이두나 여왕하고도 친분이 깊고요. 엘사 일행이 마법의 숲에 오자마자 과거도 보여줬습니다. 나중엔 엘사와 안나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비중이 높은 정령이었죠. 게일은 서양의 전설 속 바람의 정령 실프가 모티브인데요. 16세기의 스위스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인간과 같은 외모, 인간보다 키가 더 크고 거칠고 강력하다 라고 묘사됐습니다. 또 천사나 요정처럼 등에 날개가 있는 형태로 등장하기도 하죠. 18세기의 영국 소설 더 실프에서는 여주의 수호정령으로 등장하고 인간하고 친숙한 관계로 그려졌는데요. 겨울왕국2에서 바람의 정령 게일 역시 엘사, 안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이전에는 이두나 여왕과도 역시 친하게 지내면서 인간하고 굉장히 친숙한 사이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게일은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 바람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잡히지 않고 안 보이는 대신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게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라프가 이름 붙여준 게일이란 이름은 강풍 혹은 폭소 정도의 웃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풍 뺨칠 정도로 강력한 바람으로 모두를 위협하다가 엘사가 진정시킨 이후에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장난치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게일이란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죠. 다음은 어둠의 바다의 수호자 물의 정령 나크입니다. 네 정령들 중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엘사를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카리스마를 보여줬습니다. 나크는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진 물의 정령인데요. 용이나 인어, 말 등등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전설에선 원래 성격이 좋은 정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유럽 쪽에서는 매력적인 노래로 여자랑 애들을 꼬셔서 호수나 계곡으로 빠뜨린 다음 익사시킨다고 하고요. 스코틀랜드에선 켈피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이 켈피는 아름다운 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등에 타게 만든 다음 물속으로 일부러 뛰어들어서 익사시킨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 낙인이 찍힌 고삐를 이용하면 이 켈피를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뭐야 이거 포켓몬 도감이야? 겨울왕국2에서 나크는 정신줄을 놔버리는 바람에 엘사를 공격하고 발굽으로 눌러서 익사시키려고 했었죠. 이 나크가 모습을 바꾼다는 설정은 이번 애니메이션에선 사라졌고요. 하지만 주로 아름다운 말의 형태를 유지하고 고삐로 잡을 수 있다 라는 설정도 차용해서 엘사가 얼음 고삐를 채운 다음에는 완전히 얌전해졌습니다. 나크는 숲을 지키기 위해 바다의 힘을 사용하는 물의 정령이라는 설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타지와 현실을 적절히 섞은 멋진 포스 덕분에 나크 플러스 엘사 조합의 우아함, 정말 상상 초월이죠? 뱀의 물살보다 빨리 달려서 아렌데를 지키던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마지막 정령은 대지의 정령 바위거인입니다. 굉장히 낮은 비중으로 출연을 하다가 영화 후반부에서는 댐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역할을 했던 정령이죠. 대지의 정령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한 두 뼘 정도의 난쟁이 노움으로 그려지는데요. 뭐야 이거, 얘네잖아. 겨울왕국2의 제작진은 완전히 다른 존재, 산만한 크기의 바위거인을 대지의 정령으로 설정했습니다. 겨울왕국2에서 바위거인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 돌아다닌다 라는 설정인데요. 뭐야, 리뷰형이야? 이것 때문인지 안나가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을 때는 바위를 집어던지고 진짜 밟아 죽이려 했던 이런 까칠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디즈니 팀은 바위거인을 묘사할 때 거대한 스케일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바위거인의 거대한 사이즈 덕분에 겨울왕국2의 스케일은 더욱 커지고 긴장감도 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왕국2의 정령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100만 구독자 영화 유튜버 고몽이 유튜브 책을 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까지 다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알짜배기예요. 유튜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 권씩 사서 다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